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이천치과 원장 한승민입니다. 지난번 이후에 지금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저널 이렇게 좀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널 볼 때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영어라고 말씀드렸죠. 이놈의 영어 울름증은 어떻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저 읽다가 보면은 이제 모르는 표현 같은 게 있으실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일단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는데요.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1도. 이게 전문 용어가 많기 때문에 그 번역기 돌려보면 너무 엉뚱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번역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잖아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많이 쓰는 표현들은 눈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정의 모르는 표현이 나오면은 제 후배 중에 탭스 뭐 만점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렇게 좀 뜬금없이 메시지를 날려보면 그 친구가 이제 바쁘지 않으면 답장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물어보실 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라고 믿고 한번 하겠습니다. 뭘 하느냐? 제가 영어 표현을 할 때 항상 느낀 게 있어요. 말하는 건 내 몫이지만 알아듣는 거는 그 사람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있고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으로 갑니다. 오늘의 내용은 Horizontal Ridge Augmentation using Native Collagen Membrane vs Titanium Mesh in Atrophic Maxillary Ridge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콜라겐 멤브린과 타이타늄 메쉬를 비교하는 그리고 GBR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스터디를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 5번째인데 제가 여러 가지를 봅니다만 물론 내용도 좋아야 되고요. 처음 저널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거부터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많이 또 봅니다. 그래서 이 저널을 한번 보셔가지고 딱 표지부터 한번 쭉 넘겨보세요. 일단 뭐가 보이죠?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고 테이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일이 깨알 같은 글씨를 읽지 않아도 저거 이제 한번 그림 보면서 쭉쭉 넘어가셔도 이건 충분히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또 내용도 괜찮고 이런 거 한번 이제 골라봤어요. 또 중요한 게 딱 보니까 디스커션이 짧아요. 좋죠. 디스커션이 진짜 뭐 늘어지는 것들은 또 이게 또 좀 읽기가 힘든데요. 이거 괜찮습니다. 자, 인트로덕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트로픽한 본에서 쓸 수 있는 테크닉이 몇 개가 있죠. 여기서 이제 언급해 주는 게 언레이 블락본 그래팅, 리치 스플리팅, 가이디드 본 리제네이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떤 걸 하는 게 정답이냐?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 손에 있고 여러분이 하기에 가장 자신 있는 수식을 하시면 됩니다. 3개 다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을 뭐라고 해줬냐면은,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 가이디드 본 리제너레이션은, 여기 보면은, 리저버블 멤브레인 혹은 넌 리저버블 멤브레인 그렇게 쓰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과거에는 리저버블 멤브레인이 이게 스페이스 메이킹 능력도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심하게 아트로픽된 리티나 그런 데는 쓰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넌 크로스 링크드 컬라겐 멤브린을 사용해서 성공적으로 허리존탈 어그멘테이션을 했던 리포트를 여기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넌 크로스 링크드 컬라겐 멤브린은 바이오가이드예요. 본은 오토지니스 본과 바이오스를 썼고요. 그 저자는 어반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어반이라는 사람은요. 현존하는 사람 중에 GBR의 세계 챔피언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태리의 이제 시미언 선생님이라고 그랬다면 지금 현존하는 사람 중에 제가 볼 때는 이 헝가리 분이신데 이 닥터 어반 선생님이 GBR의 세계 챔피언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널의 저자는 아테프라고 하는 이 이집트 사람인데요. 이 저널의 모태가 된 스터디가 바로 이 어반 선생님의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스터디에서 제가 그림을 조금 이렇게 따서 가져와 봤는데, 자, 이런 거 딱 보세요. 그림만 봐도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널을 읽을 때는 임상적 클리니컬 팁을 조금 얻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는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저널 조금 이렇게 그림만 보셔도 되고요. 매트리얼 매스도 좀 읽어보시면서 스스로 어떻게 했나 이렇게 읽어보면 클리니컬 팁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심 있으신 분들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터디를 모태로 해서 이 아티에프라는 이집트 선생님이 이 논문을 이제 인트로덕션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본문에는 아까 이제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과 타이타늄 메쉬 그 두 개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크로스링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크로스링크가 안 돼 있다 보니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우수하고 따라서 혈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면서 그래프트에 풍부한 혈액을 공급하는 그러므로 해서 뼈가 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반면에 이런 네이티브 콜라겐은 스티프니스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스페이스를 확보하는데 좀 단점이 있고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타이탄 메쉬를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술식을 비교해 보겠다는 게 스터디의 목적이고 네이티브 콜라겐과 본그래프트로서는 1대1로 섞은 자가골과 보바인본 한 종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타이탄 메쉬도 똑같은 본그래프트 비율을 사용해서 하게 됩니다. 자, 매트리얼 메스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총 20명의 환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은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으로서 바이오 가이드를 이제 조금 카피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제이슨 멤브린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10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타이탄 메쉬를 사용했고요. 그래프트는요. 자가골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보바인본으로 쓰는 세라본이라는 거를 독일 회사 제품인데요. 아마 국내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품을 1대1로 섞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드 어프로치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본을 만들고 6개월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결과로 보는 게 이제 허리젠탈 본 게인, 그다음에 바이옵시를 따서 본이 얼마나 생겼는가 그런 걸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매트리얼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매트리얼 메소드 첫 번째 부분에는 자가골을 도대체 어떻게 땄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따는 방법이 이제 심피시스나 레이머스에서 이런 식으로 블록 형태로 덩어리를 따가지고 그거를 분쇄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바운 선생님이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때 사용한 도구가 뭐냐면은 국내 미스터 큐렛이라는 회사 있는 거 아시죠? 이 회사에서 나온 트래피버와 이제 본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제품이에요. 이게 뼈가 잘 갈리거든요. 요 제품을 썼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은 역시 국내에서, 이건 이제 네오바이오텍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국내에서 이런 제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가골 채취 도구, 일명 오토칩 메이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로 손쉽게 따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골을 모아 놓고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 쓴 그런 그룹을 이렇게 수술했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이 스터디는 워낙 그림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고 제가 이제 설명드려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제가 띄워놨는데 여기서 중요한 임상 포인트가 나와요. 첫 번째는 팔라탈 쪽에 먼저 고정을 해요. 멤브린을 먼저 고정을 하고 설거지할 때 쓰는 앞치마처럼 거기를 싹 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본그래프트를 가득 채우고 그거를 딱 덮어요. TV 콜라겐 멤브린이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팽팽하게 잡아당긴 상태에서 나머지 이제 핀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핀. 이러면은 수술이 끝나는 거죠. 임상 팁은 많이 고정해야 된다. 먼저 고정하고 본그래프를 해야 된다. 이제 임상 팁이 되겠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번거롭습니다. 여러 군데를 고정을 시켜야 되니까 좀 번거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타이타늄 메쉬를 어떻게 이제 수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뭐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타이타늄 메쉬는 이건 애석하게도 이제 국내 제품이 아니고 브라질에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였고, 알루미늄 포일로 대충 이렇게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제 타이타늄 메쉬를 재단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고정도 먼저 고정을 하고 본그래프트를 했는지 뭐 그렇게 대해서는 뭐 써있지는 않는데, 역시 타이타늄 메쉬 역시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 못지않게 여러 군데 고정을 아주 리지드하게 잘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쓴 스크루도 역시 이것도 우리나라 제품이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중동이나 그런 데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돌 동안 이제 본 힐링만 기다립니다. 임플란트는 심지 않았기 때문에 본 힐링만 기다리고 6달째 임플란트를 심으면서 바이옵시를 해서 본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 CT를 찍어가지고 본 위드 스케일, 이제 허리젠탈 오그멘테이션 한 거니까 본이 얼마만큼 늘어났는가를 이제 6달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결과도 이 스터디는 그림뿐만 아니라 표 정리도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결과를 처음에 설명하는 거 부분에는 보면은 이제 얼마나 노출이 됐느냐 그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콜라겐 멤브린 그룹은 단 한 케이스에서만 디하이센스가 생겼습니다. 디하이센스가 생겼고, 자, 타이타늄 메쉬 그룹도 디하이센스가 물론 생겼어요. 플랩 오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게 4케이스가 있어요. 4개. 4케이스 중에서 한 개는 4달째 딜레이드 익스포저가 됐고요. 3케이스는 3주째 이내에
얼리 익스포저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딜레이드 익스포저 된 것과 그다음에 얼리 익스포저 된 것 중에 인펙션 사인이 있는 것들은 메쉬를 제거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타이타늄 메쉬는 그냥 둬도 되는가 그거잖아요. 제 생각엔 그냥 두면 안 돼요. 인펙션 사인이 있으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얼리 노출이 됐지만 인펙션 사인이 없는 것만 남겨둔 거예요.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딜레이드 익스포저, 4달 때 익스포저 된 거나 얼리 익스포저 됐지만 인펙션 사인이 없는 거는 결과가 괜찮았어요. 본 게인이 한 3.5mm, 4.5mm 나왔으니까 이건 결과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러나 얼리 익스포저 됐는데 인펙션 사인이 있었던 것들은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한 뭐 2mm도 채 안 되는, 뭐 거의 이건 뼈가 안 생겼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쌓아놓은 그래프트에 하나는 80%, 하나는 64%가 그냥 소실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허리존탈 본 게인이 통계적으로 얼만큼 생겼는가 이걸 수치로 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의 위드스는 이 정도, 포스트 오피였을 때 이 정도 차이가 그다음에 나오겠죠. 위드스 게인을 보면 평균적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쓴 경우에서는 한 3.9mm 정도의 위드스 게인을 얻었으며 타이타늄 메쉬 그룹에서는 3.4mm 정도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이타늄 메쉬가 스페이스 메이킹이 훨씬 잘 되니까 이쪽이 더 잘 됐을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면면히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 디스커션이나 리저트에 나와 있지 않은데 노출된 케이스가 타이타늄 메쉬에서 4개가 있잖아요. 그 4개를 제외하면 한 3.8mm 정도 게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얼리 인펙션 돼가지고 제거한 걸 또 2개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평균 본 게인이 한 3.85m 정도 나왔어요. 85m가 아니죠. 3.85mm죠. 그래서 2개의 군이 그렇게 차이가 있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노출이 된 걸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2개를 비교를 해봤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수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드스 게인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히스토몰포로지를 보면은 히스톨로지를 이렇게 살펴봤을 때 바이탈본이 얼마나 생겼는가를 보면은 역시 2군에 있어서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어떤 군을 이렇게 보더라도 바이탈본이 많이 생겨 있는 조직학적 소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30%가 안 되는 수치인데요. 꽤 그나마 양호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 결론이에요. 결론은 타이타늄 메쉬를 쓰거나 콜라겐 멤브레인을 쓰거나 차이가 없었다. 이게 얘기하려는 게 보면은 아무리 아트로피가 심해서 타이타늄 메쉬를 써야 될 것 같아도 콜라겐 멤브레인,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레인을 잘 쓰면 결과가 다르지 않다. 그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디스커션으로 넘어갑니다. 디스커션은 잘 썼는데 이 양반이 이제 리포트를 좀 많이 쓰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초보 티가 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을 이렇게 좀 담으려고 하다 보니 실수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필요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이제 본밀하고 이제 네오바이오텍의 오토지너스 칩메이커를 사용해서 자가고를 채취를 했는데 자기가 써보니까 ACM을 쓰는 게 그러니까 오토지너스 칩 메이커죠. 그걸 쓰는 게 훨씬 더 시간도 편하고 편하더라.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 그런 내용을 좀 써보고 있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걸 덩어리 저 안쪽에서 이제 따가지고 그걸 일일이 깨고 또 깨고 할 때 뭐 소리 많이 나잖아요. 크게. 그런 것보다는 저런 간편한 도구들을 쓰면 좋습니다. 단지 저게 이제 바이탈본이 얼마나 생기느냐 차이인데 이게 너무 이제 가루로 이제 나오는 뼈보다는 약간 덩어리진 게 좋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 이제 스터디를 또 찾아보면 뭐 어느 걸 따도 바이탈본은 어느 정도 다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을 쓰시더라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쓴 재료 중에 이제 제이슨 멤브린과 타이타늄 메쉬 각각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주고 있어요. 제이슨 멤브린은 이제 그 크로스 링크를 하지 않은 멤브린으로서 이제 페리카디움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콜라겐 멤브린이 어디서 따오냐에 따라서 그 성질이 좀 다르기도 하죠. 보바인에서 따느냐, 피그에서 따느냐, 이제 또 텐던에서 따느냐도 다르고. 근데 페리카디움에서 따온 멤브린들이 생각보다 임상 성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한 게 여기서 이거죠. 이거 바이오가이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들이 이런 일라스틱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잡아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성질들은 멤브린 고정할 때도 잘 찢어지지 않는 성질이 갖고 있어요. 비록 그 스페이스 메이킹이 떨어지는 거는 본그래프트를 쓰는 거하고 고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극복을 해요.
자, 타이타늄 메쉬는 이런 멤브린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메이킹은 확실하죠. 더군다나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매크로포죠. 그런 것들은 블러드 서플라이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본 연구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매크로포가 있는 것들이 나중에 열어보면은 이게 소프티쉬가 많이 자라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멤브린을 덮는 것을 이제 좀 권해주는 그런 스터디도 많이 있고요. 자, 그 내용 일단 써주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디스커션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노출에 대한 내용을 좀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스터디에서도 보니까 타이타늄 메쉬를 쓴 군에서 노출이 훨씬 많았고, 더군다나 잇몸이 얇은 씬 티슈 바이오타입이죠. 요즘은 이제 바이오타입이라는 표현 대신에 학문적으로 이제 피노타입이라는 표현을 쓰자고 지금 학교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잇몸이 얇은 경우에 노출이 많았다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하드 티슈 오그멘테이션 전에 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써놨죠. 근데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어요. 이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이런 걸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한번 스카티슈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플랩을 릴리징 할 때 좀 애를 먹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스카티슈가 남아도 기술적으로 이제 잘하는 테크닉들이 있긴 한데, 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꼭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신에 이제 수처 테크닉을 잘 써서 뭐 이버팅 수처를 쓴다든지 해가지고 플랩의 접촉 면적을 늘려줌으로써 얇은 잇몸의 문제를 조금 극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에서도 이제 콜라겐 멤브린의 경우에서 텐전이 조금 먹어가지고 콜라겐 멤브린을 쓴 그룹에서 한번 이제 플랩이 좀 벌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써주고 있고, 적절한 플랩 매니지와 수초 테크닉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초 테크닉으로 역시 바이올레이어 수초 테크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리포트를 냈기 때문에 또 어반 선생님 리포트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이 사람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아주 옛날에 나온 그냥 기본적인 테크닉입니다. 우리가 이버팅 매트릭스 수초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인터럽트 수초를 하는 거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라든지 수련 받을 때 저도 누군가를 이제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뭐 교수님들이나 일선의 개업의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셨던 테크닉이에요. 뭐 20년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던 테크닉이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테크닉은 아닙니다만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잘 하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가고를 섞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고를 어느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본 게인이었고,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의 스터디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모덴필드 선생님 스터디가 있어요. 지금 보면 가제트 강의를 처음부터 좀 보신 분들은 이게 어디서 좀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1편에서 추가로 읽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그 저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널을 읽으면서 공부를 할 때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저널들은 계속 언급이 됩니다. 중요한 주제들은 또 계속 같은 반복해서 이제 또 여러 번 스터디가 나오고요. 그래서 반복 학습 효과가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양반이 열심히 잘 쓰긴 했는데 이 스터디를 이 수치가 틀렸어요. 이 수치가 틀린지 모르고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보면 자가골과 그 보바인본의 비율이 9대1, 그러니까 자가골이 많은 거죠.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 논문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자가골을 90%를 따고 보바인본을 10% 넣기가 그게 쉬워요? 안 쉽죠. 안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여러 번 저 스터디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제 눈에 익는데,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게 이제 뭐가 잘못됐나 이제 좀 모르실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저걸 좀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디스커션의 해석도 좀 그럴듯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9대1로 섞은 건 4mm 게인이 생기고 6대4로 섞은 건 4.5mm 생기고, 그 이유를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보바인본이 많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잖아요. 헛다리.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제가 요거에 대해서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가고를 딸 때는 이게 바이탈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크루쇼를 사용하든지, 여기서 HM 2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이것도 좀 애매해요. LCM을 쓴 게 바이탈본이 조금 높게 상승된 것 같다. 이렇게 써줬는데 이 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되돌려서.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여태까지 나온 동물 실험이나 그런 거 찾아보면요. 자가고를 어떤 형태로 따도 슬러리 형태로 따더라도 바이탈본은 본셀은 살아있어요. 단지 약간 덩어리지는 것들이 조금 더 임상 결과가 좋게 나온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터디가 이제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거 같아요. 타이타늄 메쉬를 번거롭게 쓰는 것보다는 네이티브 콜라겐 멤브린을 잘 고정해서 사용함으로써 그렇게 해도 우리가 허리존탈, 특히 전치부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데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단지 멤브린을 확실히 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그래프트를 잘 섞어서 써야 되고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타이타늄 메쉬가 조금 더 테크닉 센시티브하고 그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뭐죠? 그 술자의 그 손에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컴플리케이션도 실제로 좀 많이 생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이타늄 메쉬가 노출됐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인펙션 사인을 보고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게 이거죠. 이제 여기서의 큰 핵심은 이 자가고를 섞는 비율과 멤브린 픽세이션인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언급을 한번 드렸었고 요거에 대한 테크닉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시면 역시 그 오리지널 아티클인 이 사람이 이 리포트 많이 썼습니다. 닥터 어반 선생님의 여러 가지 스터디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 스터디는 제가 한번 언급드리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거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 학습 효과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언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모덴필드 선생님의 스터디고 굉장히 좋은 스터디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했나 보니까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요. 리치 위드스가 4mm 이하 되는 부분 아주 아트로피가 많이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원월 디펙트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GBR하기 어려운 데다 했어요. 거기다가 하나는 바이오스와 자가골의 비율을 6대4, 하나는 바이오스와 자가골의 비율을 9대1 이렇게 섞었어요. 바이오스가 많단 말입니다만. 그 다음에 멤브린은 바이오 가이드를 쓰고요. 여기서는 운드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했냐면은 멤브린을 고정한 게 아니고 그래프트를 고정을 해요. 그래서 T셀이라고 하는 티슈 어드히시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얘를 사용해서 고정을 해주고 바이오 가이드를 그냥 덮어만 놓는 그런 수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8달 동안 평균 8달 동안 힐링을 기다린 다음에 오세오스피드 이제 불소 임플란트죠. 그거를 아스트라 임플란트를 심어서 그때 이제 바이옵시를 따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수술을 굉장히 잘했는데 여기 나온 스터디 중에 나온 이 사진 하나만 딱 보면 굉장히 얇잖아요. 근데 멋지게 수술했어요. 참 자세한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옵시를 여기다 땄다고 돼 있습니다. 요건 조금 아쉽죠. 이게 밑에다 땄어요. 밑에서 따면은 위에서 따는 것보다 결과 차이가 조금 좀 공정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고 뼈가 제일 안 생기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따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차마 이제 그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차이를 보면은 일단은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뉴본이 들어온 것도 한 20%, 22.7% 별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본그래프트 양도 바이오스 파티클이겠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본투 임플란트 컨택을 보더라도 이게 본투 그래프트 컨택인데 이게 조금 잘못 썼네요. 제가. 본투 그래프트 컨택인데, 이게 본 사이드가 페리오스티움 사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본 근처에서와 잇몸 쪽에 있는 그런 걸 따로 나눠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부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부분에서 가까이 붙어있는 쪽에서는 본트 그래프트 컨택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 개 부분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어요. 그럼 차이가 뭐가 있었느냐? 본 게인 위드스를 보면 차이가 납니다. 본 게인 위드스. 일단 본 게인 위드스를 보면은 바이오스와 자가골의 비율이 6대4. 그러니까 자가골을 훨씬 많이 섞은 거죠. 그때는 3.5mm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내가 쌓아놓은 본 중에서 한 37%가 흡수가 됐어요.
반면에 바이오스를 많이 섞은 거는 본 위드스 게인이 2.9mm 이거보다 훨씬 적죠. 그리고 쌓아놓은 본의 46%, 47%가 없어졌어요. 거의 반이 없어진 거죠. 여기 괄호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선생님이 2017년에 후속 스터디를 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를 제가 좀 표시해 드린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흡수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바이오스는 녹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바이오스를 넣은 그룹에서 더 위드스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중요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스커션에 보면 이 부분에 이 사람이 추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봤는데요. 이걸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자가고를 쓴 군에서 그래프트 간의 인테그레이션이 더 빨리 일어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컨테인트 디펙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빨리 본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바이오스가 아무리 신의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바이탈 셀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니까 unfavorable한 원월 디펙트 환경에서는 얘가 빨리 인테그레이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신생 조직이 빨리 이렇게 모여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걸 도와주려면 바이탈 셀들이 있는 어떤 조직이 거기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자가골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가골을 섞어주는 것이 분명히 유리할 것이며 그랬을 때 얘네들이 빨리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그 본 위드스 게인이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었겠다 하는 내용을 담아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이게 히스토몰포메트릭하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었잖아요. 그 얘기도 여기서 써주고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게 좀 밑에서 짰잖아요. 대개는 이 에이피칼 쪽에는 뼈가 좀 잘 생기는 편이고 코로날 쪽에서 뼈가 항상 좀 안 생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써주고 있어요. 바이옵시를 좀 밑에서 땄다. 제가 이 스터디를 읽으면서 그 그림 보면서 이거 바이옵시를 너무 밑에서 땄네. 그래서 이제 바이탈 본품이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나? 그 생각을 했는데, 디스커션을 읽어보니까 역시 이 선생님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덴필드 선생님은 이게 디스커션도 굉장히 길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좀 추려서 말씀드렸고, 역시 이제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이 저널을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스터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니컬 케이스 몇 개만 좀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저널에 이제 아티프 선생님, 이집트 선생님의 본취지 이제 멤브린 픽세이션에 좀 가까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모덴필드 선생님 스터디를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케이스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환자는 어렸을 때 이제 어벌전이 됐기 때문에 이 치아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요. 상당히 아트로피가 심해서 임플란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빠지고 나서 6년 이상 지났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돼서 이제 임플란트를 하러 왔는데 바로 임플란트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스테이지 어프로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GBR을 먼저 하기로 했고요. 자, 이때 역시 본을 제가 저렇게 썼어요. 자가고를 주변에서 좀 얻었는데 이제 네이잘 스파인에서 좀 얻고요. 그다음에 퓨로스나 알로그래프트를 썼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퓨로스가 비싸잖아요. 비싸고 이제 따봐야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제 바이오스를 제가 섞어 썼습니다. 비흡수성 멤브렌을 썼고요. 자, 6개월 뒤에 여기다가 이제 임플란트를 심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서피스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로그래프트도 괜찮은 거 썼고 자가고를 썼고 이게 바이오스가 인테그레이션이 자기네들끼리 잘 된 거예요. 신생 조직에 잘 인테그레이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직접 뼈가 될 것 같다. 내가 그래프트한 본 그래프트가 이제 뼈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려면 항상 신생 조직이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일한 서피스로. 자, 이 케이스의 롱텀 팔로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3년 6개월 지나서 와서 보니까 이게 징지바가 오버그로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잘라줬는데 이게 또 자라 올라오더라고요. 필요가 없었던 수식이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결과는 요거예요. 3년 6개월 때 CT를 찍어보니까 확실하게 이렇게 화이트 코티칼 라인이 보이잖아요. 이건 뼈가 100%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고, 이 환자가 현재까지 팔로우업이 잘 되고 있어요. 12년 넘게 팔로우업이 되고 있고, 이 케이스는 2년 전에 제가 두 번째 CT 검사를 했을 때 찍은 그 모습이에요. 역시 징지바는 오버그로스 되어 있고요. 본 레벨은 괜찮고요. 또 CT를 보니까 확실하게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멤브린을 이용해서 만든 본이 이게 믿을 만한 것인가?
믿을만한 거예요. 잘 만들어진 본은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콜라겐 멤브린을 썼고요. 역시 이 뒤쪽에서 7번 뒤쪽에서 자가골과 바이오스를 섞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면 한 1대1 정도 되는 것 같은 비율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세어가드라는 콜라겐 멤브린을 사용해서 그래프트를 했습니다. 역시 이게 내가 이식해 놓은 게 뼈가 될 것 같다. 신생 조직이 항상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이 이제 잘 돼 있는 것처럼 파티클들끼리 인테그레이션이 잘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균일한 서피스가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스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한 국산 보바인본을 썼던 케이스인데 수술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앞에 두 케이스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테크닉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만족스럽게 수술은 잘했어요. 플랫 밀리징 버커링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멤브린을 정확하게 픽세이션 해서 그래프트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작업을 안 썼어요. 저 보바인본만 100% 썼거든요. 힐링도 너무 깨끗하게 됐어요. 이게 실밥 뽑을 때 한 달째 쭉 보는데 이렇게 됐어요. 잘 됐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뼈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애매한 거예요. 딱 보면 그래프트 파티클이 서로 인테그레이션이 잘 안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케이스랑은 틀리잖아요. 물론 이게 컨텐트 디펙트면 이런 것보다는 잘 보였겠죠. 근데 이거 컨텐트 디펙트가 아니잖아요. 이런 때 좀 잘 인테그레이션 되게끔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건 안 됐어요. 그럼 얘가 그러면 그대로 또 묻어주면은 뼈가 될 것이냐? 안 됐어요. 얘는 안 됐어요. 결국은 다 녹아 없어지고 버칼 쪽은 거의 다 녹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요즘 팔로업 해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녹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가고를 섞어 쓰는 거 그런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본그래프트의 조합이죠.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오늘 준비를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래프트를 비싸고 그런 거 사다 쓰더라도 걔네들은 바이트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비싼 만큼 제값을 하게 만들어주려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이 우리 임상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스터디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스터디 괜찮았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집에서 있는 시간도 많고 하시니까 이런 스터디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이 좋은 게 생각이 안 나네. 네. 끝나시고 네. 뵙겠습니다 하고 피곤한 표정으로 아, 그래요? 뒤로 빠지시니까 인사말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뭐라 그러지? 네. 손이라도 한번 흔들어 줘야 되는데. 감사합니다.